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4월 5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월의 첫째 주네요. 3월이 금방 갔어요. 참 그 복잡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나가고 4월이 됐습니다. 4월 되면은 보통은 뭐 우리나라 전국이 거의 뭐 그 축제 장소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죠. 뭐 벚꽃 축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쭈꾸미 축제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올해는 뭐 싹 다 취소가 됐습니다. 벚꽃 축제는 뭐 당연하고요. 벚꽃만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뭐 보기도 하고 또 눈으로 눈으로 구경만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많이 안타깝고요. 또 쭈꾸미 같은 경우에도 봄철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천이나 이런 데서 쭈꾸미 축제 하는데 올해는 뭐 손님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바글바글 했었는데 축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시장에도 주말에 엄청난 인원들이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뭐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우연히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시장 쪽을 잠깐 지나갔는데요. 시장에는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오늘 또 제가 또 그 온양 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온양 쪽에 그 전통시장 입구 쪽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시장이야 다 이렇게 오픈된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소독도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시골 쪽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전국이 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잘 위생 관리라든지 잘 하셔가지고 이 시기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률 점검인데요. 수익률 점검은 뭐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작년 수익률은 이 정도였었고요. 사실 작년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어요. 중간에 좀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좀 까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그 해가 갈수록 뭐 경험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주식 투자를 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2004년이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한 17년 됐죠. 올해가 17년째죠. 그래서 좀 기간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17년이면은 꽤 오래됐죠.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게 2013년이죠. 2013년이니까 벌써 뭐 꽤 됐습니다. 지금 7년 정도? 그 정도 됐다고 봐야죠. 올해가 이제 8년째죠. 8년째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하루하루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또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대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뭐 또 특히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뭐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내가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과거에 좀 미숙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좀 탈피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수익률이 누적된 수익률이 찍히고 있는데요. 뭐 최소한 네 자릿수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어쨌든 그 지금 수익률이 이래요. 1월하고 3월이 좀 괜찮았었고요. 4월에 좀 분발을 해서 좀 더 확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스타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요. 뭐 전문가 활동은 뭐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분들도 그렇고 또 개인 투자자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러는데
이게 그런 그 시기가 와요. 뭐 좀 이제 지지부진하다든가 침체됐다거나 아니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도 오는데 한 번에 정말 그 완전히 그런 것들을 뒤엎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오고요. 그리고 어떤 그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또 좋은 그런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 1년 중에 사실 뭐 두세 달, 예, 세네 달 이 정도만 돼도 수익을 엄청나게 거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안 좋았을 때는 그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반인들이 그런 걸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뭐 전문가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제대로 좀 대처가 됐는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올해의 상황이에요. 사실 작년에 뭐 지수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다가 8월 이후에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부분 그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대세 상승이다. 이제 다시 고점을 뚫을 것이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물론 일부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다시 과연 이 1900을 이탈하고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만 하더라도 뭐 그런 그 경향이 짙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다시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 한두 달 사이에 이 골탕 먹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 뭐 방송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다든지 하셨던 분들이 웬만하면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더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도 아마 그런 그 경향이 많이 좀 짙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실패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도 뭐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이 포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과감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주식 투자는 독한 면도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버릴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혼자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좀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3월에는 이렇게 좀 그 수익이 날 때는 좀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좀 손실 볼 때는 적절히 잘라주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지수 하락할 때 인버스의 비중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그나마 좀 나은 결과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월의 결과가 좀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자, 이번 주도 보시면은 3월 말 4월 첫째 주였었죠. 이번 주는 혼조세 흐름이었어요. 혼조세 흐름이었는데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혼조한 흐름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흐름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장중에 등락의 폭이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갈 때는 좋아 보이는데 하락할 때는 또 심하게 빠지니까 힘들죠.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떤 장세의 흐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할 건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단기적인 고점을 뚫어주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고요. 계속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의 원인은 결국은 이제 최근에 뭐 반등이 계속 나오지도 않고 또 다시 하락하지도 않고 이런 흐름의 특징은 파생 쪽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파생에서 혼조한 흐름이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수급적으로는 뭐 선물적 흐름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 시장의 흐름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이 좀 과열된 그런 상황인데요. 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한국 보시면은 자 이번 주가 월요일이 여기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 1717로 마감을 했는데 1725 상승 마감했어요.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좀 강했죠. 코스닥은 워낙 그 제약 쪽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제약업종이 코스닥의 흐름을 많이 끌고 가죠. 그래서 제약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테마가 움직이면서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사실은 조금 더 강해요.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보다는 강하면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지가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 중심에는 결국은 바이오가 있다는 것이죠. 제약 그리고 뭐 기타 서비스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만은 바이오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이죠.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의 대장주죠.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뭐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급등하고 화요일에는 상한가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주 잘했어요. 예, 칭찬하고 싶네요. 예. 가끔 이 셀트리온 형제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데요. 이건 그 셀트리온 형제들은 단타로도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리고 예,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세 개죠.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리고 있었는데 이거 저점 언제 찍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놓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강하게 반등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세 종목은 좀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정을 크게 받으면 그때 접근해도 되니까 좀 관심을 갖자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코스닥이 강해요. 그리고 코스피도 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던 3월 25일 이후에 크게 이렇게 뚫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1759까지 가긴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1762까지 갔죠. 뚫어졌습니다만은 뚫고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혼조한 흐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고점 박스권에 갇힌 그런 상태고요. 자 이런 흐름을 만들었었던 게 결국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지금 선물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수가 버틸 수 있는 건 이제 선물 쪽의 영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지금 처참하다고 느끼는 게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기관은 이제 좀 퐁당퐁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개인은 계속 매수해요. 자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개인은 엄청나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개인이 거의 뭐 12조까지 매도를 했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10조 넘게 매수를 했어요. 22조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완전 반대죠.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패대기 치는 거의 우리가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들은 뭐 관심이 없어요. 시장이 한국 시장이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그냥 막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추세적으로 안 좋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한국 시장을 다시 들어올려 줄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은 최근에도 과연 여기가 단기 고점인가 아니면은 여기가 뭐 저점이 될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V자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V자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추세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어요. 여기가 고점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중간에 이제 좀 튀어오르는 그 정도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속 갈 수 없는 자리다. 이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어요. 자, 지금이라도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뭐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아마 귀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까지 흘러내릴 때 아무런 대응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거봐라 어차피 빠져도 다시 반등 나오지 않냐 다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추세적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최소한 버티고 있는 게 결국은 해외 증시예요. 미국 시장이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다시 빠지는 흐름 나왔으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흐름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수요일에 급락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애매하죠. 일단은 단기에 반등이 나오고 한국도 버티는 게 미국이 또 단기에 워낙 과열이 됐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을 하고 최소한 버티거나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미국 보면 재밌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그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돈을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기축통화 국가들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예, 아니면은 뭐 기축통화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예, 그런 모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특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증시를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가가 너무 또 폭락하다 보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유가가 뭐 19달러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거 반등시키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사우디나 러시아도 감산에 합의를 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시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격적으로 보면 여기서 더 빠진다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요. 특히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이 거의 멈췄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이 또 공산당 그 정부에서 다시 이제 또 중국이 어떤 재개가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중국은 다 잡혔다.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지점으로 가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같은 이런 데서 크게 터지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최근에 그 좀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은 뉴욕에서 엄청나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중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도시에서 베이징 같은 곳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신뢰도가 미국이 100이다 그러면 중국은 개인적으로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차이죠. 아무래도 뭐 발생을 했더라도 많이 숨겼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어쨌든 뭐 북경에 있는 환자를 뭐 시골로 옮겼든지 어쨌든지 뭐 그런 조치를 취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지금은 그 뇌관이 숨어 있다, 살아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미국에서 하는 이 노력들이 과연 제대로 다 먹힐 것인가, 제대로 이게 돼가지고 반등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길게 보면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경제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은 이제 셧다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실업자 수를 보면은 벌써 70만 명 그 셧다운이 되기 전에 7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큰 그 뭐 숫자들이 이제 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안 좋은 쪽으로. 미국도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 상황을 보면. 그게 증시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단기에 잡힐 것 같지도 않고요. 상당히 오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숫자가 하루에 발생하는 숫자가 뭐 100명 안팎이지 않습니까? 100명이 살짝 넘을 때도 있고 100명 아래쪽일 때도 있고 오늘 또 그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50명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그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계속해서 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하는데 최근에 그걸 굉장히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2주 정도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2주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근 어떤 추세를 보면은 기존에는 대구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그 천안 쪽에서 엄청나게 좀 폭발하는 흐름이 보였었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며칠에 한 명, 두 명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잠잠한 편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 폭발력이 컸었으니까 그 이후로 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이후에는 다른 대도시 특히 수도권 쪽에서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대형 교회라든지 또 일반 교회 이런 데서 그리고 해외 유입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인원들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뭐 몇십 명씩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부산에서 확진받은 18살인가요?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유학생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증상이 있었는데도 한 이틀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계속 먹다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 사실들을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와가지고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와서 물론 이제 집으로 갈 때는 아버지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부산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 이게 이제 사실 뭐 그 어린 학생인 것 같아요. 20살도 안 됐으니까 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그 우리가 사실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어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청소년 이런 그 미성년자들한테까지 완벽한 어떤 인격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건 좀 그 부족한데 부모님들이 옆에서 잘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뭐 그 학생만 해도 좀 어리니까 충분히 무섭겠죠. 미국에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텐데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뭐 교민 같은 경우에는 또 격리 시설에 있다가 뭐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이 폐쇄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이 좀 협조를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다 같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불안할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아도 야 그 뭐 확진을 받더라도 한국에 가서 받아야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그런 확률도 높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그만큼 한국이 그래도 어떤 그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북한이 훨씬 낫죠. 예, 북한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예, 예, 뭐 정말 안전하고 싶으면은 예, 뭐 북한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은 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다 막아버렸죠.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어쨌든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10,000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게 갑자기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구에서 터졌듯이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우리가 흔히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까지 가면은 거기에서 완전히 그 터져버리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10,000명 이상이 발생을 했다는 건 어디에까지 그 퍼져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수준까지 돼버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시국이고요. 지금 바짝 더 쪼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 사태를 마무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좀 소강 상태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방심하다 보면 갑자기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왜 이게 얘기가 길어지냐면은 지금 시장을 폭락시켰던 원인이 결국은 이거지 않습니까? 코로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해결이 된 것 같아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심한 굉장히 강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자, 재밌는 걸 이제 보시면은요, 중요한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완전히 다운됐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S&P 500,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단기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38% 하락했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22%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한국 보실까요? 코스피 보시면은 고점에서부터 36% 하락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반등도 22% 정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미국을 그냥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고점 직전 고점에서부터 36% 이렇게 하락했다는 건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등해가지고 여기를 다시 뚫어줄 거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흐름이 그 전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한국보다 훨씬 나았었죠. 그리고 미국은 사실 돈 찍어가지고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증시를 좀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지금 원인 해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뭐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는 돈을 찍으면 결국 해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가 뭡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돈을 풀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던 게 결국 그 흐름 아니었습니까? 양적 완화를 했었고 4차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했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뭐 5차 양적 완화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양적 완화가 해소가 된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5차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이게 돈을 찍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 많이 찍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게 코로나가 잡힙니까?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거나 가격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났고 이것은 지금 뭐 반등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시장이 그냥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가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워낙 단기적으로 과열됐었기 때문에 한국이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봐요. 추가 반등이라고 해봐야 여기에서 엄청나게 뚫고 가는 것보다는 살짝 뭐 여기 고점을 좀 더 뚫어주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뭐 1900을 넘어가고 2000을 넘어가고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말 뭐 불가능은 없겠지만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더 반등을 한다고 해도 여기를 엄청나게 뚫어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기가 고점을 이미 찍었거나 계속해서 가기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그럴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그럴 구간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95%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뭐 다시 빠질 가능성이 90% 조금 더 가질 가능성이 10%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고점 부분에서 혼조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초반에도 혼조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밀리지도 않겠지만은 강하게 반등하지도 않는 흐름이 예상되고요. 결국은 단기 고점에서 혼조세의 어떤 흐름, 이 흐름 후에 다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건 다음 주가 만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강하게 튀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하루 정도는 좀 강하게 튀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요.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강하게 좀 튀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단기 어떤 이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는 흐름을 예상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워낙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튀더라도 그 정도 흐름, 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 예를 들어서 좀 그 빠졌어요. 좀 그 미국 시장이 심하게 빠진다거나 해가지고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미국이 또 강하게 튀었어요.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좀 강하게 튀어주면서 다시 단기 고점 부근까지 가줄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은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여기를 뚫고 계속 가는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음 주도 이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 어떤 그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한 흐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는 혼조세가 유력하고요. 중반 이후에는 어떤 미국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리뷰입니다. 자, 이번 주 특징주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도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몬이에요. 레몬인데요. 이 종목 이번 주 강하게 튀었었죠. 코로나 치료제 혈장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게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그 이날 수요일에 매도를 했어요. 지금 최근에 좀 아쉬운 종목들이 많은데요. 수요일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요일에 수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종목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매수가가 7,800원이었습니다. 7,800원이어서 20% 좀 넘게 그 매도를 했는데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다음날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인데요. 가끔 보면은 이제 그 매도 주문을 해도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강하게 튀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게 쉽게 해소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은 뭐 아래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운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았었어요. 뭐 진원생명과학, 자, 이 종목도 저점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뭐 30% 이상 수익 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니까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종목이었었고요. 또 진매트릭스도 결국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추천을 했었죠. 이 종목도 추천을 했었던 구간이 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좀 괜찮은 수익을 거뒀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아쉬움이 남았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미코 같은 경우에도 이날 정리를 해버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EDGC, 자, 이 종목도 역시 여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날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 그냥 계속 가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 대박 종목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좀 대박이 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크게 먹었었던 종목들이 있었고 계속 끌고 왔었던 상황인데 약간 좀 아쉽고요. 뭐 크게 아쉬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테마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그 지금 종목 중에서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올 그 종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뭐 후보 종목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좀 강하게 좀 터트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특히 이 레몬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4월이나 5월이나 좀 크게 한번 튀어주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YBM넷입니다. YBM넷. 자,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교육 관련주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좀 더 조정받으면 아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밀렸을 때 워낙 상승한 폭이 커요. 그래서 대충 밀렸을 때 접근하면은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다리셨다가 밀려주면은 접근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관망을 해보셨으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 주 대응 전략. 다음 주에는 일단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세적으로는 하방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파생은 하방을 노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하면 이제는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보시고요. 그래서 고점의 어떤 상단 부분에 다가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좀 그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등하면 조금씩 모아가도 되겠죠. 어쨌든 뭐 손절가를 정해가지고 손절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고점 부분에서는 하방 진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면은 지수가 밀리면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상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또 만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심하게 밀렸을 때는 상방 단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루에 이틀 정도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뭐 추세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미국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은 하방으로 노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일단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3물 인버스 뭐 이런 것들 인버스 또 지수 하방을 노리고 좀 그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좀 심하게 밀리게 되면 종목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뭐 지수가 심하게 밀릴 때는 장중 단타. 왜냐하면 지수가 확 밀렸을 때 종목들이 쫙 밀렸다가 장중에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10% 이상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지수의 저점을 생각을 하고 또 종목을 접근을 해가지고 하루에 그냥 간단하게 단타로 10% 15%뭐 상황에 따라서는 30% 이상 수익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타는 가능하고요. 지수가 심하게 밀렸을 때는 그렇게 단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테마가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뭐 1박 2일 일봉 매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며칠씩 가지고 가는 것도 가능해요. 사실 수익권이면 좀 끌고 가다가 지수가 심하게 밀리면 뭐 본전에 매도하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다만 손절가는 반드시 정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없이 대응하다 보면 정말 크게 손실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손실가를 정해서 꼭 그대로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파생이나 종목들이나 특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조정받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뭐 접근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이렇게 쭉 다 모아놨는데요. 엄청나게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조정받은 종목들이 워낙 그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접근하시면 돼요. 뭐 지금 뭐 파란색으로 나오는 이런 종목들 좀 보셔가지고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찾아보면은 종목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관심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최근에 보면은 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유황양행 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뭐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노믹트리. 자,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갖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크로젠. 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실까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밀려주면 아래에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노믹 트리 뭐 이런 종목들 충분히 좀 기다리셨다가 아래에서 접근하세요. 무리하게 그냥 위에서 따라잡지 마시고 조금만 더 밀리면 분할 매수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은 살짝만 더 밀려줘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뭐 위에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좀 밀렸을 때 최근에 이 움직이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도 앞에서 뭐 YBM넷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밀려주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밀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밀려주면 사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기회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좀 잘 지켜보시다가 가격 오면은 접근해 보시고요. 아니면은 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종목이 많으니까 흐름이 좋았었던 종목들 밀리면 접근하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플러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잘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뭐 주식 비중을 100% 가지고 있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잘 대응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정말 기회가 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본인이 판단을 하든지 어떤 뭐 정보를 이용하시든지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꼭 좀 이번에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좋은 결과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5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자, 홍수 선생의 시장 점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